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좀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기 강의 후기 좌측 하단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주택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이 다주택자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주택자. 막 전세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 이제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다주택자 얘기를 하기 전에 요새 여러분 강남시장 혹시 나가보셨어요? 압구정이나 반포나 서초? 사실 예전에 참여정권 때만 해도 사실 대치동? 최소한 대치동 압구정동 정도는 돼야지 뭔가 서울 아파트 위에 윗자락, 윗단을 움직이는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점 그 움직임이 널리 퍼지다가 지금은 이때 거래 개수 때문인지 재건축 이슈 때문인지 반포 쪽, 서초 쪽이 상당히 많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면 사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강남이 더 강남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설픈 세입자 쫓겨나고 있고 어정쩡한 돈 갖고 있는 사람 전세도 못 들어오고 있고 어정쩡한 수익 갖고 있는 사람 월세 계약도 못 하고 있고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집을 못 사니까 이분들은 점점 더 본인들의 성을 더 잘 쌓아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은 죽을 맛이죠. 중개사님들은 거래가 없으니까 짜증내시고 계약한 다음에 전화 와서 너무 싸게 팔았다 비싸게 샀다 난리 부르스를 치고 좀 숨 좀 돌릴만 하면은 또 조사 나오니까 가게 문 닫아놔야 되고 힘들어요. 힘든데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저랑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으니까. 강남이 더욱 강남다워지고 있다. 강남은 더 고급스러워지고 있다. 커뮤니티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뭔 뜻이냐면 실제로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투기꾼들,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 이분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가 많으면 전세 물량이 많았겠죠. 전세 물량이 강남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강남 부동산 사장님 전환한테 다 전화 돌려보세요. 거기서 최소한 1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전화 돌려보시면 전세 1년은 좀 심하고 한 3년 돼야겠네요.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기준으로 물어봤을 때 전세 매물이 줄지 않았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거래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거의 100% 대답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9% 이상한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전세 개수가 줄었다는 건 뭐예요? 다주택자가 거기 있는 집을 어떻게든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하던 아니면 팔아먹었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비워놨거나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됨으로써 어정쩡하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금이 탄탄한 분들, 전세 하나 계약을 하더라도 돈 많은 분,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낼 수 있는 분들이 빵빵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양질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부터 여기 강남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다주택자, 투기꾼. 싫어하셨어요. 강남 원주민들. 왜 그래요? 월세를 받으려 그러면 전세 낮게 놔버리고 내가 호가 좀 높이려 그러면 나보다 꼭 낮은 가격에 나누고 이런 식으로 자꾸 껴들어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을 나눠 먹었어요. 또 걔네는 알고 보면 전세를 끼고 살잖아요. 대출을 이빨 끼고 산단 말이에요. 나는 대출 별로 없이 워낙 잘 사니까 집 한 채 가져서 살다가 좀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더니 이 투기꾼들이 대출 이빨 끼고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놓고는 나보다 먼저 팔고 싶어서 호가를 낮춰서 내놔요. 이게 다주택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냐? 여러분이 얘기하는 담합. 담합 얘기가 점점 이제 보시면은 또 심각한 사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동안 난리도 치고 단속도 했었잖아요. 담합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담합은 여러분 원주민들이에요. 가장 강해요. 투기꾼들은 담합이 안 돼요.
이거 제 얘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해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담합 같은 게 안 돼요. 왜냐? 극도로 이기적이에요. 집을 산 이유 자체가 돈을 남겨먹기 위해서 샀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먼저 팔아야 될 땐 먼저 팔아야 되고 내가 너보다 먼저 전세를 놓을 땐 전세를 놔야 돼요. 남들이 월세를 놓으려 그러면 전세를 또 놓으려 그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남들을 회방을 놔요. 얘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내려가요. 그게 공급이 충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분들은 담합이 돼요. 왜? 그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 집이 내 자산이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는 빨리 팔고 나가서 딴짓 해야죠. 이해가 약간 되시죠? 이해가 어려우시면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보시면 주식을 작전을 하는 게 있잖아요. 범죄행위인데요. 이건 그냥 바로 구속됩니다. 범죄행위인데 이 아시겠지만 작전, 주식 이런 거 사실 뭐 영화도 나왔었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성인이 되면 조금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대주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주식 대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만큼만 가격을 흔들 수가 있어요. 일정 부분의 주식을 꽉 잡아놓고 대주주의 변화 없이 나머지 양 갖다가 흔들어대는 거거든요. 이걸로 차익을 실현하는 건데 차익을 실현할 때 대주주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팔 때 공시를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대주주, 원래 갖고 있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원주민이에요. 근데 보시 막 공매도 치고 숏 치고 그리고 저기 뭐 스캘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치고 빠지고 프로그램 갖다 돌리고 일정 가격 되면 팔고 샀다가 이런 애들 있죠. 걔네가 다주택자야. 어설픈 세력들. 물론 주식은 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저주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가 시세를 되게 왜곡해요. 거품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거품을 쌓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이게 여러분 이 어설픈 세력들과 유주택자,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애들이 소지방, 작은 지방, 아파트 개수가 얼마 안 되고 가격이 싸서 즉 그 아파트 총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지역은 시세를 올릴 수 있어요. 시세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지역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인구 30만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갑자기 싹쓸이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얘네가 다시 팔면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가능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은 불가능해요. 서울은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이기 때문에 그럴 돈도 없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일 만큼 로얄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가능했던 건 뭐냐? 전세를 끼고 대출을 끼고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는 아직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고가 전세가 지금 안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고 무엇보다 양도세 때문에 차액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플레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진짜 딴 건 모르겠고 강남 4구에 투기꾼들은 접근이 진짜 어려워요. 12.4% 강남에서 30억짜리 아파트 사고 12.4% 세금 내보세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의 뭐 3억 6천에서 4억 사. 이게 취득세예요.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 82%까지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집이 없는 분들. 이게 궁금하시면 어디를 확인해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시세가 내려가고 있다면 실수요가 빠지고 있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 시장의 플레이어는 투기꾼보다는 실수요자가 많다고 판단해도 일부분 맞겠죠.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강남 주요 지역들은 투기꾼들이 빠지고 진짜 플레이어들 워렌 버핏 스타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담합도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를 때려 맞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매매가에 붙여서 호가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꾼들은 원래 원주민들이나 부자들이랑 달라요. 담합도 잘 안 되고 이기적이고 가볍게 움직여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 껴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서울도 일부 지역에 껴있을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강남 4구나 주요 지역 있죠. 주요 지역들 뭐 동작구라던가 마포구나 용산구나 성동구 이런 데는 요새는 빠졌어요. 거기 움직임은 보셨을 때
지금 사람들이 주택을 실제로 구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고요. 그래서 뭐다? 투기꾼들?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쉽게 싸우고 쉽게 흩어지고 쉽게 가격을 낮추고 쉽게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다. 주식하시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원주민으로 단단히 채워지고 있다.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거래가 미친 듯이 없는데 신고가로 탁탁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투기꾼이 투기 목적으로 그 신고가 계단을 밟는다? 그러면 이미 미친 짓인 게 세금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을 볼 때 다주택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는 강남 찐 원주민이 무섭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주택자는 심하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시세를 오히려 내리는 역할을 하고, 또 아까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또 전세를 또 공급하기도 하고 싼 매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원주민들의 담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